안녕하세요. 코드원입니다. 오늘은요, 비주얼 스튜디오 계열 아니면은 뭐 라이더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계열 단축키를 사용하실 때 단축키를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 좀 알려드리면서 작업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 100명 특집의 이제 두 번째 영상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단축키만 알아도 이제 작업 속도 30% 정도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초급 개발자분들 중에서는 단축키 외우는 것도 불편하고 그럼 내가 이거 사용할까 이런 것들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단축키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만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이거 되게 약간 실용적인데 왜 사용 안 하시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 진짜 많이 하는 것들 중 하나가 남이랑 같이 작업을 할 때 이제 남이 어떻게 코드를 작성했는지 이런 것들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그냥 이렇게 쭉 내려와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쭉쭉쭉 여러 파일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파일이 뭐 한 10개, 뭐 15개 일단 가능하지만 만약에 코드가 막 뭐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뭐 300개, 500개의 코드가 들어간다. 파일이 들어간 스크립트 파일이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 그렇게 직렬적으로 읽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제 구현 찾기 F12 버튼 활용해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럼 Shift F12 버튼 모든 참조 찾기 이런 거 활용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컴포넌트 1로 바로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이 파일에 만약 컴포넌트 1이 다른 폴더에 있어서 막 찾아야 된다 이러면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F12 딱 눌러주시게 되면은 됩니다. 조금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키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F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hift F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를 보여줘요. 그래서 Shift F12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컴포넌트 2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다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값이 갑자기 바뀌고 있는데 그 값이 바뀌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마이너스가 있는데 컨트롤 마이너스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뭐 지금 컴포넌트 2에서 컴포넌트 1을 따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커맨드 마이너스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2로 지금 이제 이 캐럿을 움직이는 이 행동 자체 하나하나를 다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MM인데 이거는 코드가 막 엄청 복잡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윈도우에서는 이제 컨트롤 MM 해주시면 되고 맥에서도 컨트롤 키, 커맨드 키 아니라 컨트롤 키로 MM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접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사실 이 접히는 거는 막 엄청 많이 쓰진 않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 이렇게 막 코드가 되게 복잡한 코드 막 천 줄 되는 코드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한번 이렇게 접어주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접는 뭐 리전이라는 그 이런 프리디파인 문도 있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A 뭐 이렇게 하고 엔드 리전 작성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MM 해주시면 A로 접히죠. 푸는 것도 컨트롤 MM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단축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작성 편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컨트롤 X 사용하시면 되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 한 줄을 지우고 싶은데 이렇게 지우시는 분들 많죠? 이걸 이렇게 뭐 이렇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해가지고 한 줄 잡으신 다음에 지우시는 거.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커맨드 X, 컨트롤 X, 커맨드 X를 사용해 주시게 되면은 한 줄이 지워집니다. 이게 원리가 뭐냐면 사실 한 줄이 복사가 된 거예요. 한 줄이 복사가 된 건데 근데 사실 이거를 복사를 붙여넣기를 안 하면 사실 이거 사라진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우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옵션 키로 이제 위아래로 코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옵션 키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lt 키죠. 윈도우에서 Alt 키고 이제 맥에서 옵션 키고 그다음 이제 컨트롤 KC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주석을 처리할 수 있고요. 컨트롤 KU를 하면은 언커멘트가 돼가지고 커멘트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 줄, 뭐 여러 줄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러 줄을 잡고 컨트롤 KC를 하시면 이렇게 걸리고 컨트롤 KU 하시면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여러 줄도 다 거실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RR 컨트롤 R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변수명 바꾸는 거예요. 참고하고 있는 부분 다 바뀌거든요. 이거 어떤 분을 만나면 컨트롤 Shift F 해가지고 이거 다 찾으신 다음에 하는 분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거랑 똑같은 문자열을 갑자기 바꿔버리는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컨트롤 F 해가지고 이거를 리플레이스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랑 컨트롤 RR 해서 이제 처리하게 되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이 라이더나 이런 거 사용하시게 되면은 formerly serialized as라는 프로퍼티 그 어트리뷰트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붙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 S 파일로 저장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m value 3은 7이다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제가 m value 3을 그냥 value 3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formerly serialized as라고 붙어 있으면, 만약에 7이라는 값이 들어 있었으면 그 7이라는 값을 그냥 바뀐 value 3에도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하위 호환성 같은 게 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씬에 저장하는 파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수정, 이거 저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라이더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빠른 수정 정말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2에다가 i 데미저블을 상속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빨간 줄 뜨잖아요. 만약에 누락된 멤버 구현 이걸 두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테이크 데미지에 대한 그런 코드를 구현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씩 이제 저희가 이걸 보고서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구현하실 수도 있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죠. 아우치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빠진 유직문 채우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게 있다고 해보면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system.collection.generic.list 이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커맨드 점을 딱 찍어주시면, 컨트롤 점 찍어주시면 바로 그냥 완성이 돼요. 완성이 돼서 그냥 이게 바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엄청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GPT 같은 데서 코드를 갖고 오셨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코드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 점 딱 찍어주시면 바로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제한 받는 거,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함수 생성하는 거, 예를 들어서 클래스에서 이제 빈 부분에다가 놓고 이제 커맨드 점 딱 찍어주시게 되면은 유니티 이벤트 함수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니티에서 가능한 이벤트 함수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 필요한 걸 넣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포넌트 4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퍼블릭 클래스 컴포넌트 4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는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 X를 해서 지워놓고 우클릭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커맨드 점 딱 찍어주시게 되면은 컴포넌트 4로 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딱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냥 바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고 필요한 유직문 같은 거 다 옮겨집니다. 엄청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더를 전 되게 추천하는데, 라이더가 이제 비상업적 이용으로 무료화가 됐죠. 작년에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료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비상업적 이용에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라이더를 사용하실 만한 분들 어떤 분들이 있냐라고 하면 일단 맥OS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맥OS에서도 물론 이제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랑 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그런 생태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좀 불편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직접 다 이제 익스텐션 설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유니티 개발자분들은 안 익숙하신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생태계가 그렇게 엄청 잘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OS 쓰시는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랑 비슷한 걸 사용하고 싶으실 텐데, 그렇다고 이제 뭐 지원 중단된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도 사실 되게 좀 맥에서 좀 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라이더 쓰시고 싶은 니즈가 좀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시던 단축키를 다 가져갈 수 있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리팩토링 기능도 굉장히 좀 강력한데,
무슨 시어머니 마냥 엄청 코드를 되게 많이 제안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코드가 좀 안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 제시해주고 있고, 뭐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좀 이제 코드가 작성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감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널 대입 연산자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스위치 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퍼티 식보문 프로퍼티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코드의 가독성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제안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코드가 바뀌었을 때 사실 되게 사람들이 헷갈리기 쉽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들이 뭐 밸류 1에다가 갑자기 값을 7을 넣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얘는 이제 get만 있는 그 사실 프로퍼티랑 비슷한 문법이다 보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같죠. 같은 문법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모르시는 경우에 이제 마우스 갖다 대시게 되면은 이게 실제적으로는 퍼블릭 인트 밸류에다가 get만 있는 프로퍼티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편리하다는 느낌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에서 뭐 온클릭에 등록된 함수 같은 것들 원래 비주얼 스튜디오 못 찾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찾는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속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좀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어떻게 코드가 이제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됐는지, 구현됐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에세 참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 메시 리스폰시브 텍스트 메시 프로라는 걸 제가 텍스트 메시 프로 UGUI를 상속받아서 만들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사용되는 경우는 어디냐라는 걸 알고 싶을 수 있죠. 그런 걸 활용하고 싶을 때 이제 이 에세 사용 위치 이런 것들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디서 실제로 얘가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이어그램을, 클래스 다이어그램 간단히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주 호출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거운 연산에 대해서 보여준다든지, 사실 전 그 기능은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이 코드에 기여한 사람 git 블레임을 하는 거죠. 블레임을 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함수 확인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뭐 enabled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작성한 다음에 이거 왜 이벤트 함수 작동이 안 하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벤트 함수라는 걸 이제 마킹을 해주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뭐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쓰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22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그 다음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직렬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좀 강력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이브 데이터 뭐 이런 게 있는데, 세이브 데이터라는 그 클래스가 직렬화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시리얼라이저블 시스템 시리얼라이저블을 상속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직렬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상속받는 모든 멤버 변수들이 모두 이제 직렬화 가능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도 있는데,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려면 결과적으로는 직렬화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 직렬화 가능 이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 이제 라이더를 사용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에디터에서 가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봐주시게 되면은 이제 설정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키맵 같은 데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오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비주얼 스튜디오 맥OS를 기준으로 되어 있긴 한데, 뭐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기준으로 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제 에디터 가시게 되면 이제 파일 템플릿이 되게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뭐가 되냐면, 파일 템플릿이 뭐냐면, 파일 템플릿을 가주시게 되면은 C샵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거나 새로운 뭐 이넘을 만들거나 했을 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템플릿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안 바꾼 세팅으로 해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클래스를 제가 지금 생성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얘가 네임스페이스를 자동으로 붙여줘요. 클래스를 추가했죠. 예를 들어서 my class라는 걸 추가를 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funnelLace.script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임스페이스를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지정된 그 예약어들을 제거해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제거한 다음 저장을 해주시게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생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적합하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네임스페이스를 폴더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불편하다,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이 뭐 네임스페이스를 폴더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if 구문은 뭐 이렇게 뭐 물음표 는 대입으로 재작성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걸 그냥 표시 안함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얘에 대해서 제한을 해주지 않거든요. 초반에 사용하시면 되게 많이 제한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바꿀 수도 있는데 보다 보면은 왜 바꿔야 되지 싶은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과감히 꺼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힌트인 것들이 되게 짜증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인데 막 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표시 안 하면 바꿔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더를 쓰실 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램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런 것들이 좀 문제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램을 16기가 이상 좀 챙겨주시면 라이더를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 되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맥 유저분들이 램이 8기가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사실 유니티랑 이제 라이더 같이 띄게 되면 굉장히 좀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라이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천드린 영상을 제작을 해봤고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써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단축키뿐만 아니라 라이더도 좀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